네, 안녕하세요. 내일 같진 않지만 남일 같진 않은 자꾸만 생각나는 이야기, 내 남자 이야기의 마이맨입니다. 오늘은 아시겠지만 4월이나 이런 봄 또는 가을 그리고 늦 겨울 이전에 가족 행사, 결혼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또 예전부터 많이 상담을 하고 코칭을 진행했던 내용 중에 아직 만남을 몇 회 진행하지 않은 분이 가족 행사 또는 지인 모임에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많이 물어보시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경우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하게 됐고요. 생각보다 연애라든지 아니면 결혼 관련해서 상담이나 코칭을 진행하다 보면 제가 말씀드린 방향성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그 계획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만남으로 이어지시는 분들이 적지는 않았어요. 당연히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편 입장에서는 가치관이 좀 뚜렷하고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랑 이제 상담을 하셨던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급하게 연애를 진행을 하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진도랄까 과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시는 그런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양쪽 측면에서 다 요청이 들어왔는데 어떤 얘기냐면 가족이나 친지 또는 친구들이 모임을 하는 장소에 지금 만난 지 몇 번 되지 않은 분을 데리고 가고 싶다. 데리고 가자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또는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맞을까라는 질문이 첫 번째로 있었고요. 두 번째는 반대 입장이죠. 반대 입장 같은 경우는 지금 소개팅을 하고 2번 정도 만나본 분인데 저한테 갑자기 가족들 사촌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자리에 참석을 같이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이제 상대방도 그렇고 얘기를 하신 분도 그렇고 부담감을 갖게 되는 건 당연하겠죠. 아직 관계가 정확하게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데 이렇게 나오시는 분이나 이런 요청을 받으시는 분이 서로 좀 부담스러워하는 상태인 거잖아요. 근데 첫 번째는 먼저 같이 가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질문을 주셨던 분 같은 경우는 다른 것보다 본인이 지금 이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당연히 하셔야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요청을 하신 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합격, 불합격 이런 기준은 굉장히 애매하긴 하지만 어떤 기준에 있어서는 기준점 이상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외적이거나 아니면 성격 같은 것들이 마음에 든다고 생각을 하시는 좋은 시그널이라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런 분들일수록 제가 상담을 하면서 한 3차례, 4차례 동일하게 발생했던 문제점이 하나 있었는데 아직 만난 지 몇 번 안 됐는데 다른 지인들이 모이는 자리 또는 친척분들이 모이는 자리에 이분들을 데려가고 싶어 한다고 할 때 문제점은 그분들이 연애를 하고자 하는 대상에 평가를 내리거나 아니면 정보를 받는 과정이 생각보다 타인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는 게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후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두 분이 만약에 잘 진행이 돼서 연애를 하시고 좋은 관계로 발전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당연히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서로 악유가 생기기 마련인데 이럴 때 이런 분들의 일반적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공통적인 성향이 이런 문제점을 외부에서 많이 서로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피드백들을 통해서 본인의 기준이라든지 결론을 내리시는 과정이 많이 발생을 한다 이거죠. 연애라는 건 아시겠지만 두 사람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1차적으로는 왜 발생을 했는지를 첫 번째로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있을 거죠.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장애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에 앞서서 만약에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됐을 때는 나에게 어떤 미래라던가 아니면 장점 조금 더 나은 모습이 상상이 되는지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신 다음에 생각과 의견을 교류하면서 가장 훌륭한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외부에서 지인이라든가 가족분들의 의견이 많이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난 지 몇 차례 안 됐는데 혹시라도 주변 분들의 평가를 위해서 그런 자리에 초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그런 분들이시거나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반대편에서 초청을 받는 입장이라고 하면
있다면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시고 초청되신 자리나 아니면 그런 곳에 참석하시는 게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굉장히 좋은 일일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분을 정말 첫인상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그런 자리에 초대를 하셨다. 그러면 당연히 그 부담감은 굉장히 좋은 쪽이겠죠. 내가 어떻게 입고 행동하고 말하고 이래야지 그 자리에서 조금 더 나은 모습을 통해서 서로 호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자리에 다녀오시게 되면 많은 후회를 하시고 계시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권유를 하셔서 그렇게 가까운 분들이 모이는 자리에 가셨을 경우에는 초대를 하신 분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기준이 보통은 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분이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주변 사람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물론 반대로 본인이 어떤 본인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런 자리에 동반자를 데려간다 했을 때는 정말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생각 안 하고 그런 요청을 하시고 동석을 하려고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10분 중에 진짜 두세 분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적극적인 분은 많지는 않은 게 사실이고요. 조금 더 제 경험상 일반적으로는 다른 분들의 평가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런 피드백을 받는 과정에서 초청을 받으신 분이 해주시면 좋은 건, 만약에 참석을 본인이 하셨잖아요. 다녀오신 다음에 스스로 생각했을 때 아쉬웠던 점이나 아니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먼저 꺼내시는 게 굉장히 또 도움이 되죠. 이번에는 옷을 이렇게 입고 갔는데 다음에 혹시 그런 자리에 하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또는 다녀오셔서 그때 그 친구분을 만났을 때 얘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어필을 하려고 하시는 게 훨씬 더 호감을 얻을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건 당연하겠죠. 이렇게 당연한 사실이긴 한데 다녀오시고 나서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스스로 만족스럽지 못했을 때 많은 걱정을 하시고 계셔서 조금은 도움이 됐으면 좋을까 싶은 마음에서 영상을 촬영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케이스는 단순히 모임이 엄청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커플 모임, 부부 동반, 기본적으로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 모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또 한두 번 뵀던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그 자리에 함께 가시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숨겨왔던 끼를 발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게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하고 맞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는 당연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 자리에 다녀오고 나서 본인이 느꼈던 그런 긴장감이나 이런 것들을 스트레스로 받아들이실 건지 아니면 새로운 설레임으로 받아들이실 건지를 꼭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본인이 더 상대편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은 보편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또 새로운 모습을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양쪽 분들의 입장을 제가 다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요청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라든지 취지 이런 것들보다는 본인이 지금 상대편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관계를 정의 내리시는데 조금 더 치중을 하시면 좋고, 초대를 받으신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현 상황에서 조금 더 피동적이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관계를 정의 내리기 위해서 본인이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다음에 초대를 해주신 분한테는 앞으로 두 분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운을 띄워보시면서 확답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신 다음에 자리에 참석하시는 게 훨씬 더 시간적,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없는 초반 관계 설정을 진행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하게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요청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마음을 먹고 요청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생각보다 쉽게 그런 자리에 파트너를 데려가시는 걸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받아들이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갑자기 큰 스트레스자 고민거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셔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제가 실질적으로 만나 뵙는 내담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진중하시고 진지하시고 솔직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생각해서 그런 분들한테 괜한 혼란이나 내적 갈등을 조장하시진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조그만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점도 없지는 않네요. 연애 관련해서 상담이나 코칭을 진행하다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가 30, 40대 같은 경우는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그것보다 더 앞서서 내고남부라고 얘기를
제가 가끔 드리거든요. 내가 하면 굉장한 고민거리인데 남들이 하면 그냥 쉽게 하는 부러움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시거든요. 하지만 대부분 연애를 하시거나 인간관계,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렇게 쉽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